최근 이 K 컨텐츠의 위상이 정말 뭐 대단합니다. BTS의 미국 공연에서 뭐 주변에 방값이 오르고 티켓 못 구한다는 얘기 들으셨는데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얘기 오늘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42만 원까지 지금 기록해서 네.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핫한 하이브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일단 하이브는 회사 이름도 한번 바뀌었고요. 네. 네. 어떤 기업인지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이었죠. 상장한 게. 2005년에 설립은 됐는데 뭐 하이브에 대해서는 BTS를 빼놓고는 사실은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죠. 작년 10월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 사건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에 하이브 상장할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당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네. 상장할 때 뭐 당시 저도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CNN에 라이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상장 때. 네. CNN 라이브를 할 때 CNN에서도 영어로 하셨습니까? 예, 일부 조금 영어도. 네. CNN이나 외신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죠. 그 이유는 역시 BTS 때문이었습니다. 네. 또 반면에 그 당시만 해도 BTS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사실은 그렇죠.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네. 보기 좋게 1년 만에 그 많은 그 리스크들을 해소했고 네. 하이브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로 바뀐 것만큼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이브라는 회사를 YG나 SM이나 뭐 JYP 같은 이쪽 분류로 하지만 엔터 회사가 아니라 이미 하이브라는 회사 이름을 바뀌면서 이미 하이브라는 이 기업은 엔터 회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방탄소년단에 너무 이제 집중돼 있는 아티스트의 어떤 리스크를 여러 기업들, 소스 뮤직이라든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음악 레이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많이 해치를 한 상태고요. 다른 엔터사와 달리 하이브의 대표이사는 두 분 다 넥슨 출신입니다. 게임사 출신이죠. 박지원 대표도 넥슨 출신이시고 신 대표도 넥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다른 SM이나 JYP나 YG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아이돌을 키우고 이런 시스템에 갇혀 있다면 이미 하이브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빅히트 엔터에서 하이브로 이름을 바꿀 때도 네. 웬 하이브? 잘 안 와닿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랬는데 네. 이제 많이 쓰니까 하이브는 익숙하고 빅히트 엔터는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이름은요. 그만큼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내용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한 엔터 회사면 지배구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으로 갈 때는 여러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하이브의 지배 구조는 네. 이제 방시혁 의장이 네. 대주주로 있죠. 32%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이브 하단에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진 기업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이브라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굴러갑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티스트 중심의 레이블이죠. 네. 두 번째는 솔루션 사업입니다. 솔루션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연 뭐 이런 것들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사업이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구조로 이 지배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 빅히트 뮤직이라든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소스 뮤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음악 레이블로 레이블 기업인 거죠. 예. 그리고 그 해외 법인은 어차피 공연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위버스 컴퍼니가 플랫폼을 위해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오진 않았는데 솔루션을 별도로 하는 기업도 또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업 구조를 이해하셔야 하이브가 어떤 식의 사업 방식을 택하고 있고 캐시가 어디서 주로 나오고 그 캐시가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를 좀 이해하는 구조로 갈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하이브 하단에 있는 레이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또 여자 그룹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 출범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할 때마다 저 레이블 회사들이 기업들 하나씩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 위버스 컴퍼니를 통해서 또 서로 합종 기능을 하는 형태의 좀 더 복잡한 지배 구조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하이브가 51% 지분을 갖고요. 네이버가 49%를 갖는다는 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는 기업이지 주도권을 내주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제가 지난주에 잠깐 네. 설명드렸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DOU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SEM이 DOU를 예. 키운 이유 똑같은 거죠. 이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것은 네. 특정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의 인기를 뭐 공연을 하고 이런 수입 이상으로 굉장히 큰 그 플랫폼 기업으로 IT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 기업으로 가면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버스를 합작할 때 힌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네이버가 참여한다, 그죠? 네, 그런데 주도권을 하이브에 준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국에서는 뭐 최고의 양대 포털이지만 사실은 한국 갇혀 있고 일본 라인중 가 있는 건데 그렇죠. 글로벌 플랫폼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로 얹어서 가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하이브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업 구상을 아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업 얘기를 하면서 오리지널 스토리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오리지널 스토리. 예. 네. 이건 뭡니까? 그 하이브의 향후의 사업 전략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프라인 산업을 디지털화시키는 사업으로 모든 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IP인 거죠. 스토리 산업이라는 거는 원래 기존의 음악 산업이라는 거는 음악을 통해서만 그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토리와 장르를 입히는 거죠. IP를 입히는 방식을 쓰면 IP에다가 웹툰이라든지 그다음에 웹소설이라든지 디지털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방시혁 대표가 의장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바운더리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이라는 콘텐츠에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로 만드는 게 사실은 스토리를 입힌다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NFT라든지 이런 사업들 자체가 네. 이런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하이버가 어떤 전략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갈 것인가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갔을 때는 얼만큼 시너지가 클 것인가가 투자 포인트가 되는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BTS도 대단하죠. 대단한 이제 사실은 좀 표현이 좀 과합니까? 비틀즈에 버금가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콘텐츠만이라면 주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신사업들이 계속 붙고 있고요. IP 얘기를 하셨고 메타버스도 진출 안 할 수가 없고 메타버스는 자이언트 스텝하고 얼마 전에 좀 협업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잔스텝이야 뭐 워낙 현재도 많이 활동을 네. 하고 있죠. 국내외 TV 광고를 비롯해서 영화 미디어 산업도 하고 있고 현재 디즈니하고 넷플릭스하고도 VFX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IP 디지털화되면서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과의 협업입니다. 증강경 절측 AR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나우의 실시간 비대면 그 확장 현실 XR이라 그러죠. 이 라이브 콘서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이 갇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건데 이것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아까 IP 스토리와 같이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지고 여기다 네이버의 나우까지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같은 선상 디지털화의 하나 연장선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도 엔터 업체들이 게임 엔터가 적용하기 좋은 분야잖아요. 네. 메타버스가 하고요. 두나무하고 서로 유상증자하면서 지분도 주고받았어요. 네. 네, 이제 두나무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엔터 산업의 디지털화가 되고 나면 네. 가장 시급한 게 어떻게 돈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돈을 캐시를 만들 것인가인데 그 연장선상에 두나무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나무에 한 7천억 정도의 3자 유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두나무는 하이버 진주를 5.6% 받았는데 이 두나무는 NFT 플랫폼 설립부터 디지털 굿즈 판매 같은 것들을 만드는 큰 어떤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연, 오프라인의 공연들이 디지털화되고 IP와 스토리화되고 또 바운드리스가 되고 그것을 확장했을 때 어떤 그릇으로 그 수익을 만들 것인가에 또 중요한
디딤돌 하나가 두나무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서로 유상 경쟁을 해서 사실 그 하이브와의 어떤 시너지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이나 엔터나 지금 이제 사실은 뒷단에 드러나지 않은 쪽이 가상화폐의 거래소랑 엮여 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러면 NFT 쉽게 그냥 디지털 자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네. 뭐 이 NFT 용어가요. 네. 그럼 이제 하이브는 이제 NFT는 어떻게 구체화할까요? 이제 NFT가 사실 아직까지 뭐 이게 가능한 것이냐 리스크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NFT가 엔터 사업을 만나면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NFT가 그전에는 미술 경매라든지 미술 같은 데 들어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가능하고 특수한 부분에서만 쓸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엔터를 만나면서 새로운 용도를 만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를 비롯한 무형 콘텐츠를 담아내는 용기 역할을 NFT가 할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 하이브 같은 엔터사들은 소속 아티스트가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이죠. 그러면 앞으로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이템을 막 제작하게 될 텐데 이런 확장성에서 디지털 자산을 무한히 복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NFT가 암호화해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아마 가서 아까 얘기했던 두나무, NFT, 메타버스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확장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요. 들어도 뭔 말인가 싶으시잖아요, 그죠?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다니까요. 예. 하이브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흥미롭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업 얘기를 좀 해서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BTS는 엄청난 강점이면서 또 약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죠? 네. 본업에서의 엔터 사업 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현재 아마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4분기에 벌써 LA 공연 때문에 오르는 게 크죠. BTS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도 이 정도인데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 얼마나 더 매출이 오를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상당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NFT나 디지털화 같은 게 붙으면서 지금 주가가 그냥 뜨고 있는 상황인데 BTS는 지금 4분기에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공연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3분기 실적이 벌써 매출이 3,400억이었고요. 전년 대비 80%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63%는 올랐거든요. 이미 그리고 위버스를 통한 플랫폼 매출도 상당 부분 있어서 이제 코로나19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풀렸을 때 훨씬 더 BTS의 지금의 매출에 상당히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얘기 잠깐 코멘트 하셨는데 실적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셔도 좋고 주가 부분 다 좋습니다. 뭐 BTS의 영향력, K 콘텐츠의 위상, 플랫폼으로의 근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기업을 뭐 상장할 때만 해도 BTS에 국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그 정도로만 봤는데 사실은 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브의 그 박지훈 대표도 넥슨 코리아 CEO 출신이고 현재 신영재 대표도 넥슨에서 파파온라인 사업 실장으로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끄는 하이브의 사업. 우리는 방시혁 실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제 이사회 의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문 경영인들은 두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 같이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기존의 엔터 기업들과 전혀 다른 전략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하이브라는 기업을 볼 때는 BTS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까 아닐까? 뭐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이브라는 기업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레이블의 다양화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솔루션, 공연, 영상, 그다음에 게임, 교육 등까지 확장되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도 하나의 축으로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그러니까 위브스가 고도화되고 네이버가 같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이 하이브의 주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티스트 몇 명을 가지고 하이브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건 이제
그 시기는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상장할 때 한 7조, 8조 받았어요. 기존의 엔터사들이 그 당시에 지금 엔터사들이 1조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합쳐서 나머지 합쳐서 한 3조 돼서 3조면 된 거 아니야 했는데 7조에 상장을 해 지금 시총이 16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플랫폼의 변화로 해서 더 커질 수 있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지난주에 그 홍콩 블룸버그에서 이제 우리나라 엔터주에 가서 좀 설명해달라서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블룸버그에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의 엔터 사업은 더 이상 아티스트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 이미 한 영역이 되어버렸고 그 영역은 아마 바운더리를스로 계속 확장 재생산될 것이다라고 그 중에 가장 저는 하이브의 경쟁자로 본다면 오히려 카카오나 다오 같은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기업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하이브를 바라보시는 게 아마 이 기업의 가치를 바르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업체들의 동향 그다음에 하이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